2000년대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시작한 원격 의료 수십 년 동안 제자리 걸음이었는데요. 코로나19 유행 속에 도입 논의가 탄력이 붙고 있습니다.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및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10대 산업 분야 규제 혁신 방안에도 포함이 됐고요. 또 문 대통령도 비대면 의료 서비스 등 주목받는 분야를 발굴해달라고도 주문했는데요. 당장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전화상담 처방을 전면 중단하라는 권고까지 내리면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 원격 의료 추진을 둘러싼 기대 그리고 우려의 목소리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홍윤철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홍윤철입니다. 네, 그리고 대한의사협회 김대하 홍보이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대하라고 합니다. 네, 지금 원격 의료 추진에 이제 정부가 힘을 싣고 있는데요. 먼저 두 분의 의견이 어떠신지 좀 듣고 가려고 합니다. 네, 홍윤철 단장님. 그 원격 의료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이제 어떤 말이냐면은 통신망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네. 말하자면 환자와 의사가 떨어지는 공간에서 진료를 할 수 있는 저 이제 원격 진료라고 하는 개념에서 원격 의료를 사용해 왔고 또 그렇게 추진해 왔는데 사실은 그게 기본적으로 원격 의료를 추진을 했을 때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건강이 그것으로 향상될 것이냐, 네네. 보장이 될 것이냐, 또는 의료 체계가 그것으로 더 좋아질 것이냐 하는 기본적인 말하자면 의료의 개선에 대한 논의 없이 원격 의료가 그대로 추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요번에 다행히 그 정부에서는 원격 의료라는 말 대신에 비대면 의료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잖아요. 그것은 한편으로는 이제 그런 반성이 조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국민의 건강이 도움을 받는 향상되는 방면으로 이제 원격 의료 사실 원격 의료라는 말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고 이제 의료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뭐 당장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지금 사실 의료 체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가장 큰 문제가 1차 의료가 네네. 지금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거의 의료 체계가 정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고 그것은 1차 의료가 강화돼야지만 네네. 우리나라 의료 체계는 살아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은 원격 의료를 찬성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추진하는 것을? 지금 추진하는 네네. 과거에 그러니까. 추진했던 원격 의료에 대해서는 제가 반대를 하는 거고요. 네. 다만 그것이 개선돼서 개선되는 1차 방향으로. 의료를 개선한 방향으로 네. 추진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필요하다 네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김대하 홍보이사님 대한의협이시니까 이제 네. 대한의협에서 공식적으로 발언을 내놨을 거예요. 반대를 하시는 입장이시고요. 네, 맞습니다. 원격 의료 이런 논란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이제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네네. 건데요. 지금 이제 말씀을 너무 잘해 주셨는데 이 어떤 원격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환자를 정보통신 이런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의료 혜택을 주고 진료를 하는 것이 원격 의료일 텐데요. 지금 사실 이제 지금까지 지난 한 달 정도 원격 의료가 굉장히 많이 이야기가 되었는데 네네. 그 과정에서 보면 사실 어떤 의료라기보다는 원격에 좀 더 방점이 찍힌 정보 어떤 산업이라든지 기술 이런 것에 어떤 방점이 더 찍힌 논의들이 사실 주로 더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용어에 있어서도 비대면 진료라는 것이 이제 과거의 원격 의료에 대해서 어떤 반성의 측면이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정부의 부처들이 원격 의료라고 했다가 비대면 진료라고 약간 말을 또 바꾸기도 하고요. 네네. 또 이것을 본격적으로 마치 추진할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다가 또 이제 돌아서고 나면은 본격 추진까지는 아니고 제도화할 생각까지는 없다. 감염병 사태에서 그 어떤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이다라고 또 이야기하시는데 말씀하시는 분도 여러 분이시고 쓰시는 용어도 다르고
또 이제 매일 바뀌는 그런 입장들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은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의료계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헷갈리는 상황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뭐랄까 생산적인 논의가 안 되고 오히려 이 갈등이 좀 빚어지는 그런 네네. 상황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논의 과정 자체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네. 원격 의료 자체의 어떤 비대면 진료로서의 한계점, 대면 진료에서 얻을 수가 있는 그런 정보들을 네네. 비대면 상황, 전화라든지 화상으로는 얻지 못하는 것들이 분명히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서 진료에서 안전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 그리고 그걸로 인한 어떤 사고라든지 오진, 이런 가능성, 거기에 따른 법적 책임 이런 것들 사실 2014년에 큰 이제 원격 의료로 혼란이 있을 당시에도 다 제기가 됐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이 전혀 해결이 되거나 새로운 대안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논의가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거고요. 그러니까는 두 분 모두 사실은 이제 현재까지 논의되고 얘기가 되어 왔었던 원격 진료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여전히 그것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하시는 것이고 우리 홍인철 단장님께서는 이제 그것에 대해서 새로운 방안, 개선 방안을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해서 추진을 할 때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뭐 4차 산업革命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우리가 뭐 굉장히 많은 인구가 지금 고령 인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병원에 오시는 것이 불편하신 분들도 있고 또 약간 산골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선진국들이 또 도입을 하고 있으니까 해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들도 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좀 단계적으로 도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말씀드린 대로 이 도입이 어떤 단계적인 네. 시작을 위한 논의인 것인지 아니면 정말 전면적인 도입인지 사실은 뭐 어느 책임 있는 분들이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해주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전면적인 도입이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단계적이고 논의를 거쳐서 해나가는 도입이다. 라고 할 때는 당연히 어떤 새로운 기술이 의료에 접목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논의를 못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논의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신뢰와 존중이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불행히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 우리나라에서 의료 정책 사실 의료계가 사실 반대하거나 의료계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합리적인 대안을 내놔도 사실 정부 역대 어떤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민주정부도 그랬고 그다음에 산업화 이런 정부도 마찬가지였고 사실 일방적으로 추진했던 네.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의료계에서는 사실 정부가 어떤 새로운 정책을 추진할 때 정책 자체의 문제도 문제지만은 그걸 추진하는 어떤 과정, 그 과정에서의 의견 수렴이라든지 어떤 민주적인 절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를 제기하는 거고요. 네네.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논의를 못할 이유는 없어요. 이게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고 적용됐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지 논의해볼 수 있습니다. 네네. 다만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존중과 신뢰를 먼저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네. 겁니다. 자, 이제 뭐 그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어요. 스마트 의료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 네. 그런 면에서 뭐 요새 이번에 이제 코로나19 사태 때도 그랬었고 사실은 이제 홍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지역 사회를 중심으로 한 스마트 의료 체계. 이게 뭔가요? 근데 이게 돼야지 사실 원격 진료가 된다라고 주장을 또 하고 계시니까. 네. 네. 우선은 근데 조금 전에 이제 우리 의협에서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는 네네. 바이고요. 이게 우리가 그 원격 진료의 논의 또는 뭐 더 나아가서 스마트 의료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가장 중점을 둬야 되는 것은 국민의 건강입니다. 이게 그렇죠. 산업을 활성화시키자 이게 논의가 먼저 되는 것은 저는 앞뒤가 바뀐 얘기다 하는 것이고요. 첫째는 그래서 국민의 건강이 중심이 돼야 된다. 두 번째는 당사자 특히 의료 공급자를 배제한 상태에서 논의되는 거 이거는 바람직하지도 않을 뿐더러 성공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의료 당사자의 그 기본적인 말하자면 반대가 있으면 반대 이유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뭐 적극적인 개선이 있으면은 개선을 하려는 설득하려는 노력 이런 것들이 반드시 있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조금 전에 김대하 이사님 얘기하셨지만 그동안에는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저도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절차적 정당성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건데 다행히 오늘 또 김대하 이사님께서 이야기를 못할 거는 아니다. 그리고 대안이 있으면 제시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저는 뭐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전향적이다. 네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당연히 저는 그러는 게 바람직하다 생각이 들고 그 스마트 의료 잠깐 좀 말씀드리면 결국 제가 그동안 많이 주장했던 거는 결국은 우리가 원격 의료라고 하는 논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말씀드린 건 국민의 건강인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선 의료는 돌봄입니다. 사람을 돌볼 수 있어야지 의료가 되는 거지 기술로 뭔가 해결된다. 그거는 기술은 보완적인 요소이지만 돌봄이 일어나야 되는데 돌봄이 일어나려면 반드시 대면 진료의 네네. 요소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 원격 진료 비대면이 같이 있어야지 되는 거죠. 스마트 의료는 대면만 갖고는 부족하니까 우리가 그 디지털 헬스케어라고 하는 네네. 여러 가지 도구들을 네네. 활용해서 모니터링도 하고 지역사회에서 그런 정보들을 비대면에서 충분히 활용하면서 대면을 하는 그 소위 지역사회 1차 의료를 강화시키는 수단으로서의 스마트 의료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네. 그게 가장 먼저 돼야지 그 다음 단계들도 다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고 정부가 생각하는 과거에 정부가 생각했던 거는 그 순서를 바꿔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기술로 모든 게 이루어진다. 첫째, 제 보기에는 그건 가능하지 않고요. 네. 두 번째는 그게 국민의 건강을 향상시킨다고 보기가 좀 어렵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럼 대면 진료가 우선해야 된다면 기본이 돼야 된다 네. 하는 거고요. 그거는 의료의 저는 원칙이라고 생각이 네네네. 되고 왜냐하면 돌봄이 일어나지 않고선 의료가 어떻게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다만 지금 우리 1차 의료가 말하자면 아까 신뢰 말씀해 주셨는데 국민들의 신뢰를 충분히 받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반성할 필요가 있고 1차 의료의 질을 향상을 시켜야 되는데 네네. 그게 사실은 뭐 우리 그 의료계한테 다 맡겨서 알아서 잘해라 이렇게 어렵거든요. 정부가 많이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 부분을. 네. 그래서 의료를 향상시켜 놓고 1차 의료를 그 다음 단계에서 또 여러 가지 뭐 산업의 발달 그건 그 다음 단계 자연히 따라올 수 있다고 봅니다. 지역 동네에서 사실 우리가 뭐 진료를 하시는 우리가 제너럴리스트라고 하잖아요. 이제 이런 분들이 조금 더 뭐 의료 환경이나 이런 걸 향상을 시키고 그리고 의료 기술도 향상을 시킨 네. 다음에 그 다음에 생각을 해야 될 것이다라는 이제 말씀이신데 지금 청취자 질문 중에 어르신께서 매번 같은 약을 타러 병원을 가시기 때문에 비대면 진료 찬성입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런 경우도 많잖아요. 외국에는 초진 말고 재진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원격 진료를 허용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이제 홍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연장선에서 좀 이야기해 보면요. 예를 들면 어떤 뭐 찢어지고 부러지고 뭐 아니면은 갑자기 열이 많이 나거나 복통이 심하거나 이런 네네네. 급성 질환은 사실 애당초에 비대면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닐 겁니다. 그렇죠. 거기 어떤 조언이나 이런 것 정도는 가능할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주로 이제 대상이라고 논의가 되는 것이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 질환, 네, 그리고 병원에 내원하시기가 어려운 이제 고령의 어르신들. 또 급성기 그러니까 이 어르신들이 어떤 큰 병으로 이제 입원을 하시고 그 이후에 회복기에 있는 분들 병원에 다니셔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네. 이런 분들 그래서 지역사회 중심이라고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공감을 하는 바인데요. 근데 이제 만성질환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거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알고 있긴 한데 어떤 증상을 느끼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 환자가 사실 내가 고혈압 때문에 어떤 게 불편하다, 당뇨 때문에 어떤 게 불편하다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사실 상당히 심한 상황이 되거나 아니면 어떤 합병증이 나타날 정도가 돼야 되는 경우가 많고 그건 무슨 말씀이냐 하면 환자분들이 사실 어떤 이 병을 그냥 약만 먹으면 되는 질환으로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고요. 우리가 예컨대 혈압 높다고 그래서 고혈압을 약을 안 먹는다고 그래서 혈압 높을 때 당장 어떤 통증이 온다거나 일상에 지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당장. 그렇지만 그런 게 방치가 되면 합병증이 생기기 때문에 미리 치료를 하는 것이죠. 당뇨도 마찬가지예요. 당뇨가 심해지면 뭐 잘 아시겠지만 콩팥이 안 좋아지고 신기능 때문에 나중에 투석까지 가면 이런 분들 계신데 처음에 그런 거 전혀 못 느끼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지금 이제 분명히 만성질환 있으신 분들 중에 사실 이런 경과라든지 치료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나 당뇨 있으니까 고혈압 있으니까
먹던 약 먹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사실은 대부분이고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똑같은 약 먹는데 굳이 병원에 한 달에 그렇죠. 한 번씩 꼭 가야 되냐. 기다리잖아요, 어차피 또 비슷한 많이 약 먹고. 먹을 건데 나는 불편한 게 없는데 사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고요. 제가 이제 내과 의사라서 사실 그런 진료를 하다 네네. 보면 사실 환자분들하고 갈등이 생길 때도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환자분 혈압 재는데 좀 맥박이 좀 일정하지 않은 것 같아서 심전도 검사를 좀 해보자 네네. 말씀드리는데 환자분들은 되게 나 오늘 불편한 거 없는데 바쁜데 그냥 약만 받아가고 싶은데 그건 안 될까요? 이렇게 하시고 설득하다 보면 시간이 길어지고 네네. 갈등이 빚어지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돌봄을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인 건 맞는데요. 그렇지만은 홍인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는 경우는 그 중에서도 아주 수능도가 높고 본인의 질환에 대해서 이해가 높고 의사의 지시에 잘 따르시는 분들일 네네. 거라 생각이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 대부분 와서 빨리 약 받아가야지라고 생각하시는 이런 정도의 이해를 가지신 분들이 만약에 집에서 전화라든지 화상으로 처방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전화 진료는 그냥 처방을 빨리 편하게 받는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의료계에서 얘기하는 게 이제 그렇게 돼서 만약에 사고라도 생기면은 이거는 누구의 책임이냐라는 말씀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만약에 환자 입장이라고 했을 때 그런 의료 사고가 생겼을 때 지금도 사실 의료 사고가 생겼을 때 뭐 선생님 계신데 죄송합니다만은 이게 이제 환자 입장에서 이기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만약에 원격 진료를 하게 된다면 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퍼뜩 들기는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말은 네. 타당한 말입니다. 사실 이제 그래서 제가 원격 의료, 원격 진료 과거의 개념으로는 안 된다는 말을 계속 드리는 거가 예를 들어 전화 상담만은 갖고 네. 환자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처방을 했을 때 생긴 어떤 의료적인 문제는 대면 진료보다 확실히 위험성이 높을 거라고 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방법으로 방향을 갖는 거는 그거는 잘못됐다 하는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아까 그 우리 김대하 이사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사실 뭐 만성 질환 환자를 관리할 때 이제 한 달에 한 번 오고 뭐 이럴 때 이제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한 달에 한 번씩 오면은 대면에서 그 환자 상태를 이제 보는 거죠. 심전도 네네. 상태를 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 환자를 진정으로 잘 관리할 수 있는 것이냐. 디지털 헬스케어로 사실은 그 사람들을 충분히 모니터링한 정보를 이미 계속 갖고 있다면 내가 대면 진료할 때 훨씬 더 정확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현재의 대면 진료보다 훨씬 더 안전성이 높은 책임성이 높은 수준으로 우리가 하자. 그게 비대면을 활용하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근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 스마트 기기나 이런 걸 활용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거는 스마트 기기에 네. 이제 그 말하자면 기기의 또 특성이 예, 좀 예. 있는 거고요. 사실 제일 바람직하게는 자기가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게 네. 활용이 될 수 있으면 가장 편한 거죠.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도 우리 뭐 옛날에 그 뭐 어려운 것보다 지금은 버튼 몇 개로 다 해결한다면 훨씬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술은 충분히 우리가 체계를 좀 바꿔가면 기술 개발은 얼마든지 전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년층도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네. 보시는군요. 자, 이제 그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 원격 진료가 도입이 되면 아무래도 이 스마트 그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대형 병원들한테 좀 유리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동네 의원들이 해서 좀 많이 힘들어질 거다. 그래서 결국에는 의료 수가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의협에서는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수가 문제는 물론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뭐 교수님께서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은 사실은 근데 이제 그렇게 단순하게 예컨대 원격 의료, 원격 진료를 했을 때 그 수가를 그럼 충분하게 책정해주면 의사들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느냐 네. 다른 문제가 있지만 저는 그건 아니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예를 들자면 지금 이제 2월 22일부터 코로나19 상황에서 감염 확산을 좀 줄이기 위한 조치로서 전화 진료가 네. 지금 허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이제 대면 진료와 동일한 진찰료를 이제 산정을 했었는데 최근에 정부에서 여기에 30%를 가산해서 그러니까 30% 올려준 거죠 진찰료를. 네. 예, 그렇게 하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전화 진료를 해보니까 의사들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너무 힘들다고 한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30% 가산했다고 하시는데 사실 의료기관 입장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전화 진료라는 게 이제 한계가 분명합니다만 정부에서 허용할 때도 그래서 사실 이제 안전이 확보되는 환자에 한해서 의사 책임하에 하라고 했던 거죠. 근데 아주 안전해 보이는 경우에는 지금 말하자면 전화 진료를 하게 되면 의료기관 입장에서도 기존과 비교했을 때 대면 진찰보다 훨씬 이득이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도.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 다수의 의사 선생님들께서 이것이 원격 의료 도입의 단초가 되거나 마치 원격 의료가 이미 검증된 것처럼 악용돼서는 안 된다는 판단하에 전화 진료를 지금 이제 지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단순하게 수가의 문제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아까 홍인철 교수님께서 지금 1차, 2차, 3차 그러니까 의료 전달 체계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이렇게 모든 나라들을 봤을 때 사실 1차 의료에서 3차 큰 병원, 대형 병원으로 그렇게 바로바로 갈 수 있는 나라는 거의 없고요. 1차에 있는 이제 의사가 게이트 키퍼 역할을 하면서 환자들을 걸르는 그렇죠. 역할을 해줘야 네네. 되는 게 맞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의료 전달 체계가 사실 있으나 마나한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네. 더군다나 어떻게 보면 좀 이게 좋은 점이기도 하고 나쁜 점이기도 한데 1차에 개원하고 있는 의사들의 또 대부분이 전문의죠. 네네. 이것도 상당히 이제 외국과는 차이가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결국에는 지금 1차, 2차, 3차의 역할이 네. 사실은 좀 혼용이 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경증 환자를 놓고 작은 의원과 큰 대형 병원이 같이 경쟁을 하는 아주 네네. 기형적인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원격 진료가 도입된다라고 했을 때 물론 그거를 우리 홍인철 교수님 같이 의료에 대한 이해가 깊으신 분들은 당연히 1차 의료 중심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네. 지금 이제 주로 오피니언 리더라고 하시는 뭐 산업계라든지 이런 데 계신 분들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을 들어보면 정말 원격 의료만 되면 상상했던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처럼 이 말씀들을 네네. 하시고 그거에 따라서 국민들께서도 저마다 그리는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네. 나는 지금 서울에 있는 서울대병원에 약 받으러 3개월 만에 한 번씩 하루 종일 KTX 타고 올라가서 가야 되는데 이게 되면 나 여기서 그냥 받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마 네. 이런 욕구가 상당히 크실 거라 보고 그렇다고 하면 결국 의료 전달 체계가 무용지물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1차 진료 체계를 굉장히 강화해야 된다는 말씀을 아까부터 사실은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먼저 우리가 스마트 의료 체계를 출발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네, 그 말씀 아까 질문 드린 네네. 거가 이제 지금 원격 치료를 하면 다 병원으로 쏠리면서 갈 네네, 거 아니냐 맞아요. 이제 그거 네. 질문해 주셨잖아요. 대형 병원 좋아해요. 우리 그거는 국민들이 또. 지금 원격 그 진료라고 하는 거를 아무런 준비 없이 하면 당연히 그렇게 되고요. 네네. 그렇게 되면 아마 의료는 붕괴로 갈 거라고 봅니다. 의료 전달 체계는 좀 완전히 망가지는 현상이 되고 그것이 국민의 건강을 지킬 것이냐 그렇지 않다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이제 원격 의료라고 하는 건 시스템을 또 기술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거잖아요. 근데 네. 기술적인 시스템을 어떤 산업계가 대기업이 주도한다든지 또는 대형 병원이 그 시스템을 갖고 들어와서 뭐 한다든지 하면은 상당히 위험성이 있다. 어떤 방향으로 갈지 참 우리가 예측하기 어렵다 하는 것이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뭐 비대면 또는 스마트 의료 이런 것들을 시스템으로서 가져가면서 의료 전달 체계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가려면 그건 공공의 공급이 돼야 됩니다. 공공의 공급 어떤 말씀이세요? 말하자면 우리나라는 의료보험이 네네. 말하자면 단일 의료보험으로서 네. 적어도 의료에 있어서 공공성을 지키는 거잖아요. 물론 네네. 병원들은 다 민간이 대부분이지만 병원의 공공성을 지키는 것인데 의료보험 같은 어떤 공공기관이 이런 말하자면 스마트 의료를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을 해주고 네. 의원이나 병원에 지역사회에 그래서 네네. 의사들이 다 쓸 수 있게 해주고 그렇게 해서 1차 의료가 살아나게 해준다면 그러면은 훨씬 이게 정말 의료의 그 체계의 개선에 네네. 도움이 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사실은 이 주제는 제가 예전에 진행을 했었던 100분 토론 같은 데에서 사실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여러 가지로 나눠봐야 될 이야기 같아요. 지금 두 분 의사 선생님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우리 생각해 볼 부분들이 굉장히 많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한 번 더 나와주시면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우리가 몰랐던 얘기들도 있고 사실 원격 진료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했던 부분 그리고 현재 의료계 상황 이런 것도 잘 모르기 때문에 네. 한 가지만 시간이 좀 없는데요, 교수님. 저희가. 그렇습니까? 네. 네. 그 다음에 꼭 나오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오늘 원격 진료에 대한 토론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다음번에 한 번 더 저희가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홍윤철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장 그리고 대한의사협회 김대하 홍보의사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